37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at is lost at the surface, so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relative to volume, the harder you must work to stay warm. 네,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열은 is lost, 손실됩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surface, 표면에서 손실됩니다. So,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자, 여기서 보이는 표현이 있으신가요? 너희는 the more를 밀주 해보시고 뒷부분에 the harder 이렇게 찾으셨으면 제대로 찾으신 거고요. 우리 더비 비교급이라고 외우시기도 하시죠. 더 비교급. 자, 이렇게 나오시면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더욱더 뒤에 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the mor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표현들을 엮어서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더 많은 표면적을 you have. 당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relative to volume은 조금 이따 해석해 볼게요. The harder you must work to stay warm. The harder, 더 열심히 당신은 일을 해야 합니다. To stay warm.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relative to volume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쌤도 조금 어려웠어요. 딱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았었는데 자, relative to 하면 relative가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것에 비해라고 해석을 하면 되시고요. volume은 우리 부피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동물이나 사람에 대한 부피가 나오니까 체적이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피나 체적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신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문과생들 많이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쌤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오른쪽에 한번 가보실게요. 이거 하기 전에 사실 이 다음 문장이랑 연결이 되시면 사실 이걸 안 보셔도 돼요. 넘기셔도 되는데 이 다음 문장이랑 연결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설명을 듣고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That means that little creatures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than large creatures. 자, 이 문장이었는데요. 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넓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작은 생명체가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자, 열을 좀 더 빠르게 급하게 생산을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작은 동물들이 큰 생물보다 열을 좀 더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된다. 자,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얼핏 딱 듣기에는 생쥐보다는 코끼리가 열 생산을 좀 더 빨리빨리 해야 체온을 유지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작해야 되는 건 도대체 왜 작은 애들이 큰 애들보다 더 열 손실이 클까인데요. 그게 표면적이 왜 큰지를 좀 계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치즈케이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4cm와 2cm로 이루어진 이렇게 길다란 치즈케이크 하나를 준비했고요. 또 하나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반으로 쪼개봤어요. 자, 그러면 양쪽의 치즈케이크는 지금 서로 부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치즈케이크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치즈케이크들의 표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왼쪽 같은 경우에는 쌤이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정육면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cm, 2cm, 그 다음 높이 2cm로 되어 있는 이 정육면체가 총 2개 있는 거죠. 자, 표면적을 계산해보면 2cm로 이루어진 이 면이 총 6개가 있으니까 너희는 2 곱하기 2, 4에다 곱하기 6을 해서 총 24제곱센치가 나오고요. 이것이 총 2개가 있으니까 총 48제곱센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어렵지 않죠? 아직 여기까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쌤이 자르지 않은 그냥 길쭉한 직육면체 모양의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총 표면적이 일단 길다랗게 생긴 저 직사각형이 4 곱하기 2 총 8제곱센치인데 그게 총 4개의 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생긴 2 곱하기 2 이 부분은 총 2개의 면이 나와서 총 8이 되죠. 그러면 이 표면적을 다 합해보면 우리 40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느낌 오셨나요? 이 2개의 치즈케이크는 부피가 똑같았어요. 근데 쌤이 이걸 반으로 딱 쪼개는 순간 어떤 표면이 조금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표면적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표면적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쥐랑 코끼리의 표면적을 비교할 때 쥐랑 코끼리는 당연히 부피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부피만큼을 떼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표면적이 쥐가 코끼리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해봤으니까 이건 뭐 확실하게 이거는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자, 문과생들을 위해서 쌤이 조금 더 쉽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가 떡볶이 좋아하시죠?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를 그냥 크게 하나 찍어가지고 국물을 묻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국물이 많이 묻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떡 하나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국물을 이렇게 묻혔을 때 쪼갠 2개의 떡볶이에 표면에 더 국물이 더 많이 묻을까요? 얼핏 생각을 해봐도 2개를 쪼개서 이렇게 국물을 먹어야지 조금 더 많이 묻을 것 같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부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이 그 물체가 더 작아야지 표면적이 훨씬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쌤이 이거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포유류 중에서 육지에서는 코끼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바다 포유류는 우리 또 고래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고래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체온을 유지를 잘 하려면 열 손실이 적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 손실은 좀 적어지는 거예요. 부피 대비당 열 손실은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명체들이 큰 생명체보다 열을 좀 더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되는구나. 얘네는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y must therefore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lead lifestyle 먼저 엮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교과서에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죠. lead lifestyle 하시면 어떤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삶의 방식을 영위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 줄까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도 little creatures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작은 생명체들은 이제 열 손실이 많고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깔끔하게 첫 번째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참 너희가 읽기가 편했을 텐데요. 바로 예시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약간 정리하면서 유추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An elephant's heart beats just 30 times a minute. A human's 60. A cow's between 50 and 80. But a mouse's beats 600 times a minute. 10 times a second. 자, 여기서 갑자기 막 나열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심장 박동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나왔지?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자, 코끼리의 심장은 beat. 이걸 이제 동사로 해석하셔서 코끼리의 심장은 뜁니다. Just 30 times a minute. 자, 단위가 1분당 30회를 뛴대요. 자, 1분당 30회. 그래서 우리 인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천천히 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 그러면 1분당 몇 회를 뛸까요? Humans 60라고 조금 줄여서 나와 있죠.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이 모두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생략된 부분은 인간의 심장은 human's heart 뜁니다. 자, 요렇게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인간의 심장은 60, 당연히 똑같은 단위로 해서 a minute, 1분당 60회를 뜁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60회. 자, 여기 예시로 나오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1번 코끼리, 2번 인간, 그리고 세 번째 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쥐입니다. 다 같은 게 생략이 돼 있고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1분에 60회였고요. 소는 between 50 and 80. 그래서 여기부터 괄호를 묶으시면 소는 정확하진 않고 좀 60에서 80회 사이를 뛰는구나. 80회라고 따지면 인간보다는 좀 많이 뛰는데 50회라고 따지면 인간보다 조금 뛰는 게 맞죠. 그래서 소는 조금 애매하네요. 자, 넘어갑니다. But a mouse beats 600 times a minute. 자, 여기도 역시 쥐에 그다음에 또 생략된 게 심장 박동은 beats 600 times a minute. 와우, 압도적이네요. 1분당 600번을 뛴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초로 계산해보면 10회, 1초당 10회를 뛰는 거죠. 와우, 그래서 너희가 1 하는 그 순간 쥐는 굉장히 빠르게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10번을 뛰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쥐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계속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역시 잠깐 이미지로 보시면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쥐는 600회, 인간은 60회, 소는 50에서 80회,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30회로 좀 느릿느릿하게.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몸집이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작은 생명체는 심장 박동수가 일단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Every day, just to survive, the mouse must eat about 50% of its own body weight. 자, 여기 한번 지우고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산소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을 섭취하고 이것을 다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단 산소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Every day, just to survive, the mouse must eat about 50% of its own body weight. 자, 매일매일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쥐는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대략 50%를 먹어야 된대요. 어떤 것에? Of its own body weight. 그것의 몸무게, 그 자신의 몸무게의 50%만큼을 먹어야 된대요. 이것도 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더 마우스를 가리키겠죠. 쥐의 몸무게의 50%를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쥐가 1kg다. 그러면 500g만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쥐는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어야 돼서 되게 또 힘든 삶이겠구나. 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대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by contrast 해보시고 표시해보시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need to consume only about 2% of our body weight. 여기까지만 하시면 of weight까지 묶으시면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만 섭취를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50kg다 라고 하면 2%면 1kg만큼만 하루에 먹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to 앞에서 끊으시고 to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s.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네요. 에너지에 대한 게 관련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섭취하는 것과 에너지의 관련성.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requirements 하면 require가 필요로 하다니까 필요량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자, 에너지 필요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무게의 2%만 섭취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쥐랑 우리 인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섭취량도 차이가 큰데 아마 이게 암시하고 있는 바는
음식의 섭취량도 작은 동물일수록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무게에 비해서 섭취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딱 명시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았죠? 작은 생명체의 특징은 일단 우리보다 더 큰 생명체보다 faster, 좀 더 빠른 심장 박동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higher food intake, 좀 더 높은 음식 섭취율을 보였다. 여기까지는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One area, 한 분야인데요. where 네모치시고 동물들이 are curiously uniform. 동물들이 curious 하면 호기심이 많은 이란 뜻이 있지만 부사가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도 기묘하게도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uniform 하면 동일한 한결같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동일한 어떤 한 분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물들이 이상하리만큼 동일하대요. 그런 어떤 분야는 자 관계 부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습니다. is 앞에서 끊으시면 그 한 분야가 뭐냐면 with the number of heartbeats they have in a lifetime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실 이 with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이 with는 어떤 것과 동일하다, 유니폼과 조금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동일한 부분은 바로 the number of heartbeats, 심장 박동 수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heartbeat과 they 사이에 관계대명사 that을 넣으시면 조금 더 연결이 되시겠죠? 심장 박동수는 박동수인데 they have, 그들이 가지는 얼마 동안 in a lifetime. 일생 동안 그들이 갖게 되는 심장 박동수는 이상하리만큼 동일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들이 일생 동안 가지게 되는 심장 박동수가 바로 동물들이 이상하리만큼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지우고 계속해 볼게요.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 rates, nearly all mammals have about 800 million heartbeats in them if they live an average life. 그래서 너희는 despite부터 differences까지 한번 묶으시고 in부터 heart rates까지 한번 묶으시면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vast differences, 우리 아주 거대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heart rate 하면 우리 심장 박동률이 되겠죠. 심장 박동률에 있어서 거대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류들은 have about 800 million heartbeats. 자, 800 million. 자, 800에다가 100 더하고 만이니까 100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8억 회가 되겠죠. 8억 회. 8억 회만큼의 심장 박동 수를 가지게 됩니다. in them, 그것에 있어서 만약에 if they live an average life, 그들이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넘어가 볼게요. The exception is human. 그런데 예외는 인간입니다. We pass 800 million heartbeats after 25 years and just keep on going for another 50 years and 1.6 billion heartbeats or so. 자, 예외는 인간인데요. 인간은 왜 예외인지 쌤이 조금 이따 계산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나칩니다. 8억 회만큼의 심장 박동수를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미 지나치냐면 25년 후에 8억 회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keep on going, 계속해서 나아가죠. For another 50 years, 자 50년 동안 몇 번을 뛰게 되냐면 1.6 billion heartbeats니까 너희는 16억 회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심장 박동률은 다르지만 8억 회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총 심장 박동 수는 같았다. 이게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쌤이 계산을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인간은 1분에 60회를 뛰어요. 그러면 1시간에는 3,600회, 하루에는 86,400회를 뜹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약 3,200만 회거든요.
그래서 이걸 8억 회를 3,200만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계산된 게 총 25년이 나옵니다. 25년이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쥐는 또 2.5년이 나와요. 그래서 쥐는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하게 인간은 예외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실제로 8억 회뿐만이 아니라 16억 회를 더 더해주면서 50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쌤은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자, 여기서 언급이 자세히 되어 있진 않지만 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8억 회로 따지면 약 2.5년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작은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열이 손실이 잘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이거를 열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빨리 뛰고 음식도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심장 박동수 비율로 봐서도 수명도 짧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인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면서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네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The United Nations asked that all companies remove their satellites from orbit within 25 years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United Nation이 나왔네요. 국제연합은 ask, 요청합니다. that 이하하라고 요청합니다. ask라는 동사가 나와서요. 주장하거나 요청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대절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당위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기 전에 사실 should라는 조동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연합은 요청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should remove 모든 기업들이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것을요? Their satellites from orbit within 25 years. 자, 그들의 인공위성을요. From orbit. orbit 하면 얘는 궤도란 뜻이 있습니다. 궤도로부터 25년 이내에, 얼마 안 남았네요. 25년 이내에 그런데 모든 인공위성을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임무가 다 끝난 위성들 있잖아요. 그것의 임무가 끝난 임무의 끝 이후에 25년 내로 궤도로부터 인공위성을 제거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쌤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지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굉장히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위성들도 참 많이 쏘아 올렸는데 현재 쏘아 올려진 것들 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정도로 쓸모없는 인공위성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 있는 것까진 괜찮은데 나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과 부딪히거나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This is tricky to enforce though, because satellites can and often do fail.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tricky. tricky 하면 얘는 까다로운, 어려운 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것은 to enforce. enforce 하면 시행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사실 중간에 though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먼저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중간에 컴마 사이에 나와 있는 though는 접속사가 아닌 부사로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지만 this is tricky to enforce. 하지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이유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Satellites can and often do fai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성들이 can fail 하면 fail은 우리 실패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오작동을 하다, 작동을 멈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인공위성들이 작동을 멈출 수도 있고 often do, 실제로 정말 작동이 멈춥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긴 한데 얘가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한번 지우고. To tackle this problem, sever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have come up with novel solutions. 그래서 to tackle this problem, 자, tackle이 낯서시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표현 solve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everal companies, 몇몇 기업들은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몇몇 기업들은 have come up with, 정말 다행이네요. come up with 하면 어떤 생각을, 좋은 생각을 떠올리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떠올려 왔냐면 novel solution. 우리 novel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얘는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이란 뜻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참신한 해결책들을 떠올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These include removing dead satellites from orbit and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where they will burn up.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나올 거라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앞부분에 나온 novel solution을 가리키겠죠.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합니다. 어떤 것을요? 1번. Removing that satellite from orbit. 자, 이게 일단 급선무죠. 죽은 인공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임무가 남아있지 않는 인공위성을 궤도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자, 그것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drag, 끌어와야 되겠죠. 그것들을 어디로요? Back into the atmosphere. atmosphere 하면 우리 대기권이잖아요. 대기권으로 다시 그것들을 끌어와야 된다. Then back into니까 다시 그것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너희는 댐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는 다른 색으로 댐이 가리키는 것은 dead satellites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우잖아요. 띄웠을 때 대기권을 벗어나서 굉장히 멀리 얘를 띄워줘야 되죠. 그런데 얘를 다시 어떻게 하는 게 목표냐면 다시 대기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궤도로부터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이렇게 orbit이란 단어, 궤도란 단어, atmosphere, 대기권이란 단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기권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대기권으로 왜 돌려보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where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where는 앞에 있는 atmosphere를 수식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will burn up,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앞에 나왔던 dead satellites를 가리키겠죠. 인공위성이 어떻게 이게 제거가 되냐라고 생각할 때 쌤 그거 그 커다란 걸 다 어떻게 없애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규모가 아주 큰 인공위성이나 뭐 그런 발사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대기권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마찰력과 그 속도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지더라고요.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그 잔해가 너무 이렇게 크게 막 떨어지면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떨어지게 하면 안 되고 또 포인트 니모라고 불리는 굉장히 깊은 바다, 주변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따로 떨어지게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것들이 불타서 없어져 버릴 그 대기권으로 그것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Ways we could do this include using a harpoon to grab a satellite, catching it in a huge net, using magnets to grab it, or even firing laser to heat up the satellite. 자, 굉장히 기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하실 건데요.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더 재밌게 읽힐 거예요. 자, 방법들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요? 중간에 연결이 잘 안 되신다면 관계부사 that을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석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선생님 여기 관계부사 that 말고 how 안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how랑 way랑 how는 동시에 같이 쓸 수 없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차라리 여기 ways라는 부분에 how를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how we could do this.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법은 include 포함합니다. 이게 동사죠. 어떤 것을요? 여기부터 이제 방법들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1번 using a harpoon to grab a satellite. 2번 catching it in a huge net. 3번 using magnets to grab it. 그리고 or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4번 firing laser to heat up the satellites.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harpoon 하면 우리 작살이란 뜻이에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죠. 작살을 이용한대요. 상상이 되세요? 그 인공위성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쌤이 상상이 안 돼서 쌤도 한번 찾아봤어요. 쌤이 영상을 통해서 찾으면서 캡처를 한 건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가 using a harpoon, 작살을 이용해서 이런 작살이 있대요. 그러니까 작살이라는 느낌은 이제 인공위성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뭔가 막대기 같은 걸로 쿡 연결해서 찍은 다음에 걔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언급되었고요. 두 번째가 catching in it a huge net. 그래서 커다란 그물 안에 그것을 잡아 넣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catching it in a huge net.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물망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그물망이 있다라는 게 신기하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는 using magnets to grab it. 자, 세 번째는 자석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잡기 위해 자석을 이용한다. 쌤은 오히려 이거는 좀 그나마 제일 상상이 되더라고요. 자석을 연결해서 자석으로 이제 고체를 끌어당길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위성을 끌어온다. 그리고 혹은 even firing laser to heat up the satellites. firing laser 하면 우리 fire에 발사하다, 발포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발사하는 거죠. 레이저를 발사해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가열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발사하기도 한대요. 쌤이 이거는 이제 영상을 못 찾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해서 얘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열을 가해서 그걸로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자, 정리되셨으면 넘어갈게요. 이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네 가지 방법이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increasing이라는 또 하나의 ing 형태가 나옵니다. 이 ing 형태는 이렇게 병렬 구조가 아니라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 활동들이 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increasing its atmospheric drag. 자, atmospheric이란 표현은 atmosphere의 형용사형이니까 대기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기의 얘는 drag니까 끌어당기는 힘, 대기 항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항력을 증가시키면서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so that은 또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it falls out of orbit. 그것이 fall out of 하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이탈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궤도로부터 그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기 항력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게 떨어져 나가야 될까요? 바로 the satellite이 되겠죠? 궤도로부터 위성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대기 항력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네 가지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바로 영어 지문을 배울 때의 또 색다른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However, 하지만 these methods are only useful for large satellites orbiting Earth. 그래서 단점이 있나 봐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오로지 유용합니다. 누구에게만? 큰 위성에게만, 큰 인공위성에게만 유리합니다. 뭐 하고 있는? 지구를 돌고 있는. 그래서 이게 큰 거에밖에 적용이 안 된다니 좀 아쉽네요. There isn't really a way for us to pick up smaller pieces of debris such as bits of paint and metal. 자, 그러면 너희는 서치해즈부터 끝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for us 괄호를 묶으시고 to pick up 하시면 여기 방법이라는 표현을 뒤에 to pick up이 꾸며주고 있죠. 방법은 방법인데 더 작은 조각들을 집어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 for us는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로 나와서 뒤에 집어 올리는 걸 누가 하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작은 조각들인데 어떤 것의 작은 조각이요? of debris. 우리 debris라는 표현은 파편이나 잔해물 이런 뜻이 있죠. 예로 나온 게 페인트 조각이요. 페인트 조각이나 금속 조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 자석으로 끌어내 너무 작으니까 짜잘한 것들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페인트 조각이나 금속 조각과 같은 작은 파편이나 잔해물들을 집어 올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We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naturally re-enter Earth's atmosphere 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단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 wait for 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교과서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wait for A to 동사 원형. 그래서 얘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wait for them. 우리는 그들이 to 다음에 동사가 안 보이시면 re-enter가 동사입니다. To naturally re-enter Earth's atmosphere.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구의 대기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어떤 걸 가리키죠? 앞에 나온 small pieces of debris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작은 조각에 대한 것들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쌤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들이 사실 이 많은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대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고 또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없앨 거고 나중에 돌아오는 동력을 어떤 걸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식을 했으니까 이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쌤이 준비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방법에 적용되는 것은 increasing atmospheric drag 이런 대기 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얘네들이 다시 fall out of orbit 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목표다라고 했고요. 자, 단점이 있다면 이런 네 가지 방법들은 useful for large satellites 큰 인공위성 같은 데에는 굉장히 잘 유용하지만 방법이 없다. No way to pick up smaller pieces of debris 였죠. 그래서 페인트 조각이나 금속 조각 같은 것은 이렇게 집어 올릴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aiting for them to naturally re-enter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혹시 앞으로는 이제 이 작은 조각들도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질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